여러분은 예술이 삶에서 어떤 의미를 갖는다고 생각하시나요? 아마 이건 되게 개인적인 질문일 거예요. 한 예술 작품이 한 사람의 인생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는 그 사람이 처해 있는 상황이나 맥락에 따라서 너무나 다를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저한테는 적어도 예술이 지금까지는 꽤 큰 영향력을 끼친 것 같아요. 제가 어렸을 때부터 음악을 꽤 좋아하는 편이었고, 소설 같은 것도 곧잘 읽는 편이었고, 그래서 한 삶의 과정을 보태면 절반 정도의 시간은 머릿속에 어떤 멜로디가 스쳐 지나간다든지, 어떤 이야기의 관념이 떠오른다든지, 아니면 뭐 어떤 시각적인 이미지가 갑자기 떠오르는 걸 수도 있고, 그런 식으로 보냈던 것 같습니다. 아마 이런 다양한 감각적인 인상들이 제 삶을 이렇게 채워놓고 있지 않았다면 제 삶은 훨씬 더 텅 빈 것이 되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한테는 한마디로 예술이 텅 비어있는 그 날 것 그 자체로 마주해야 되는 시간을 채워준다 라는 의미를 적어도 갖는 것 같아요. 이런 비슷한 예술의 의미에 대해서 아주 면밀하게 다루고 있는 소설이 있습니다. 사르트르의 구토라는 소설인데요. 이 소설은 제가 아주 어렸을 때 읽었던 소설 중에 하나고, 최근에 독서 모임을 진행하면서 다시 읽고 또 이 책에 대해서 조금 연구 자료도 많이 찾아보고 했는데요. 이 책은 비록 소설책이긴 하지만 철학책이 아닌가 싶을 정도로 철학적인 진술, 문장들이 엄청나게 많이 등장을 하고요. 또 소설의 그 스토리 라인이 되게 중요하다기보다는 그 속에서 펼쳐지는 철학적인 고찰들이 훨씬 더 중요한 책입니다. 그리고 이 책은 되게 다양한 각도에서 해석을 할 수가 있는데, 그 한 가지 가능한 방향성은 예술은 과연 우리 삶에 어떤 의미를 갖는가, 그리고 과연 예술 작품이라는 것이 가능한가, 이런 의문의 각도에서 읽어보는 겁니다. 이 책의 구조를 간단하게 말씀드리자면, 로캉탱이라는 사람이 주인공으로 등장을 하는데, 이 사람은 통장에 그냥 돈이 많아요. 어느 정도 생활비로 쓸 충분한 돈이 있어요. 그래서 일을 할 필요가 딱히 없고, 근데 역사를 좋아해가지고 내가 이 어떤 인물에 대해서 역사 연구를 해서 책을 쓰겠다, 그런 생각을 갖고 도서관에 꾸준히 나가면서 그냥 무료하게 지겨움을 느끼면서 살아가는 사람인데요. 그런데 이 사람이 한 몇 년 전까지만 해도 해외여행도 되게 많이 다니고 꽤나 객관적으로 보면 재밌을 만한 삶을 살았어요. 그런데 어느 순간 이 사람이 물가에서 조약돌을 집었는데 원인 모를 구토감을 느낍니다. 갑자기 확 속이 메스꺼워지고 그 상황을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그 이후로도 그 비슷한 일을 계속 반복하면서 겪어요. 일상 속에서. 순간순간 모든 이 세상의 의미가 무너져 내리는 것 같고, 다른 사람들이 부여해온 이 일상의 루틴이 아무런 의미가 없어지는 것 같고, 그리고 그 상황이 나는 너무 견딜 수 없이 역겹게 느껴지고, 이런 일을 계속 겪다 보니까 이 사람이 고민을 되게 많이 하면서 도대체 내가 겪는 이 구토감의 원인은 뭘까를 생각하고 그걸 추적해 나가는 일종의 탐정 소설 형식을 갖춘 소설인데요. 그런데 이 책에서 계속 반복해서 등장하는 장면이, 이 로캉탱이 희한하게 카페에 가서 음악을 들으면 구토감이 싹 가라앉습니다. 그래서 로캉탱은 질문을 하게 되죠. 내가 왜 음악을 들으면 이렇게 구토감이 사라지는 경험을 할까? 고민을 하다가 나중에 깨닫게 된 게, 음악에는 우리의 실제의 삶과 다르게 시작부터 끝까지 진행되는 필연적인 연결 구조가 있구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일상생활 속에서 우리 삶을 한번 잘 들여다보면 우리의 매 순간순간은 그 어떤 필연적인 연결관계도 없이 그냥 열려 있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저는 지금 이렇게 영상을 찍고 있지만 갑자기 이 카메라를 집어던질 수도 있는 거고, 갑자기 지나가던 사람한테 말을 걸 수도 있는 거고, 가서 나뭇가지를 지금 부러뜨릴 수도 있는 거고, 정말 무수히 다양한 가능성으로 저의 이 현재는 열려 있잖아요. 그런데 다만 평상시에 우리는 그걸 깨닫지 못하죠. 왜냐하면 사회나 아니면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나 그런 것들이 부여해 놓은 의미 체계 속에서 우리는 지금 상황에서 해야 할 행동, 하면 안 될 행동, 이런 것들을 규정하면서 우리 삶의 구조를 부여하려고 하니까요. 그런데 만약에 그런 구조를 걷어내놓고, 그런 구조의 선입견을 걷어내놓고 보면 우리의 현재는 너무나 날 것 그대로의 시간이고, 그 시간은 무섭도록 드넓은 공허의 벌판 위에 열려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날 것 그대로의 시간을 마주한다는 것이 너무나 부담스러운 일이기 때문에 역겨움이 일 지경이라는 거죠. 그런데 음악에는 이런 열려있음이 없습니다. 음악은 처음부터 끝까지 일어나야 할 일들이 다 정해져 있죠. 음악에서는 시간이 정해진 순서와 구조를 따라서 흐르면서 일종의 통일적인 의미를 만들어냅니다. 되게 안정적으로 묶여있는, 음악을 재생할 때마다 반복해서 되풀이되는 의미를 만들어내요. 이걸 조금 다른 말로 표현하자면 음악에는 필연성이 있습니다. 반면에 우리의 삶의 매 순간순간은 너무나 우연적이고요. 사르트르는 이 우연성에 대한 생각을 20대 초반에 처음 하게 됐다고 합니다. 영화관에 갔다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됐다고 하는데요. 왜냐면 영화를 보면 그 영화에서는 처음부터 끝까지 어떤 모험의 시작점이 있고, 모험의 끝을 이루는 결말이 있고, 그 끝이라는 의미를 향해서 치달아가는 그 과정이 하나의 필연성을 가지고 묶여 있잖아요. 그래서 영화를 볼 때는 그 구조에 묶여가지고 의식이 명확한 의미를 잘 파악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영화관을 딱 나서서 길거리로 나가보니까 그 길거리에는 아무런 필연성이 없더라는 겁니다. 그 길거리는 그저 날 것 그대로의 우연성에 열려 있었을 뿐이었죠. 지금 제가 서 있는 이 자리, 이 시간, 그리고 여러분이 이걸 보고 계신 그 자리, 그 시간처럼요.
그런데 이 소설에서 예술 작품은 가치적인 차원에서 봤을 때는 되게 양가적인 의미를 갖습니다. 한마디로 과연 예술 작품이 그래서 좋다라고 묘사한 거냐 아니면 안 좋다라고 묘사한 거냐에 있어서는 해석이 애매하다는 거예요. 얼핏 보면 예술 작품은 일상의 무의미, 우연성 이런 걸로부터 우리를 구출해서 의미의 세계와 필연성의 세계로 우리를 이끌어주는 거니까 되게 희망차고 좋아 보이잖아요. 그런데 록캉탱은 한편으로 그런 생각을 해요. 이 작품에서 예술 작품과 되게 비슷한 거의 똑같은 구조를 갖고 있는 삶의 어떤 카테고리로서 모험이라는 개념이 제시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과연 우리 삶에서 모험이란 가능한가? 이런 질문을 품을 수가 있는데, 그러니까 사르트르는 이 책에서 모험을 명확한 시작과 끝이 있는 통일적인 구조를 갖춘 사건의 연속으로 이해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냥 단순히 나는 오늘 이렇게 영상을 하나 찍었다, 이거는 모험이 아니에요. 모험은 딱 시작이 있어야 돼요. 오늘 내가 지나가다가 똥을 밟았다, 거기로부터 모험이 시작되는 거예요. 근데 그 똥을 닦다가 보니까 무언가가 거기 안에 들어있는 게 발견이 됐다. 근데 그걸 한번 내가 펼쳐봤더니 거기 안에 무슨 지도가 있고, 그래서 그 지도를 따라서 가봤더니 뭐가 나왔고, 그래서 결국에는 내가 보물을 찾았다. 이런 식으로 일련의 시작과 끝이 쫙 연결이 돼 있어야 그게 비로소 모험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과연 이런 모험이 실제 우리 삶에 있느냐를 생각해 봤을 때 록캉탱은 아닌 것 같다라는 생각도 많이 합니다. 그러니까 왜냐하면 우리 삶의 한순간순간은 사실은 그 이전의 일에 의해서 필연적으로 연결이 되는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록캉탱의 생각에. 그러니까 제가 어떤 지도를 찾게 됐다고 해도 그 지도를 찾고 다음에 그냥 그 지도를 따라서 갈 생각을 안 할 수도 있는 거고, 그 지도를 태워버릴 생각을 할 수도 있는 거고, 그냥 아무 신경도 안 쓸 수도 있는 거고, 저는 무한히 다양한 가능성으로 그냥 열려 있는 거거든요. 사실 우리 삶의 한 순간순간을 엄밀하게 들여다보면, 있는 그대로 들여다보면 한 사건과 다음 사건이 이어져야 할 필연성이 없다는 거죠. 그렇다 보니까 우리가 어떤 사건을 경험할 때 그 당시 자체에는 모험이란 존재하지 않아요. 모험은 항상 사후적으로 구성이 됩니다. 일련의 일을 쭉 겪고 나서 뒤돌아 봤을 때 이렇게 시작을 겪어서 끝에 이르렀구나 라고 뒤늦게 자기기만적으로 구성을 본인이 스스로 하는 거지, 그 모험이 실제로 현재 우리가 경험하는 것으로서 존재할 수는 없다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예술작품 또한 언제나 자기기만적인 역할을 하는 걸로 존재할 수밖에 없는 걸지도 모릅니다. 우리 실제 삶에서의 있는 그대로의 날것의 시간을 마주하는 것으로부터 우리를 도피시켜서 계속 안정적으로 구성되어 있는 허황된 의미의 체계 속에 머무르도록 할 수도 있다는 거죠. 물론 이런 생각은 예술에 대해서 쓸데없는 생각을 너무 많이 하는 걸 수도 있어요. 그냥 예술 작품을 볼 때, 경험할 때 그 순간 좀 즐기면 되는 거지, 뭘 그렇게 예술에 대해서 복잡하게 생각을 하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근데 저는 한편으로는 어떨 때는 너무나 허황되게 비대해진 의미의 체계 속에서 계속 머무르려는 경향성을 심화시키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 때도 있어요. 그러니까 한 예술 작품이 갖는 의미라는 거는 되게 흘러가는 걸 수도 있고, 어떤 의미에서는 오늘 말씀드린 우연적인 걸 수도 있는데, 근데 마치 그 작품의 필연적인 의미의 구조가 너무 공고하게 있는 것처럼 계속 해석을 하려고 하고, 그 해석의 체계 속에 우리를 가둬서 오히려 빠져나오지 못하도록 우리의 자유를 막는 측면도 있는 것 같아서, 과연 반드시 예술을 우리 삶에서 필연성을 주는 것으로 해석을 해야 되느냐에 대해서 우리가 많은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러니까 구토라는 소설 안에서 록캉탱의 입장에 따르면 예술이란 필연적인 구조를 부여하는 활동이지만, 그리고 실제로 우리 삶에서 예술이 그런 역할을 아주 많이 하는 것으로 보이지만, 한편으로 현대 예술 같은 경우는 그런 필연성으로부터 많이 벗어나려는 움직임도 포착되는 것 같아요. 오히려 예측 불가능하고 우연적으로 열려있는 이 세상의 면모를 폭로하는 측면을 현대미술은 또 갖는 지점도 분명히 있다고 생각해서, 이 두 가지 양극단, 필연성과 우연성이라는 양극단 사이에서 예술이라는 게 지금 이 시대에 어떤 역할을 하는지 우리가 잘 생각해보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제가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고요. 다음에 또 재밌는 내용으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